네, 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외과 원장 권승근입니다. 오늘은 치액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히들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치질은 학문의 병이라는 뜻으로 학문에 생기는 다양한 병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나 치질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치핵이라는 병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학문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대변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문에는 원래 의사들이 흔히 쿠션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쿠션 같은 부분이 일종의 고무 패킹 같이 변이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괄약근이 쪼아주어서 변이 새지 않게 도와주고 있겠지만 그 괄약근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이 치핵 조직이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치핵 조직이 부풀고 늘어나서 불편감을 주게 되면 이때부터 의사들은 치핵이라는 병이 생겼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치핵은 크게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치핵이란 병이 있다고 할 때는 대부분 내치핵입니다. 의사들은 치핵을 흔히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1도부터 4도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도는 가끔 피가 나는 정도, 2도는 치핵 조직이 부풀어서 밀려 나오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변을 볼 때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와서 튀어나오고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될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3도, 걸어 다니다가도 튀어나오고 손가락으로 밀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4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치핵이 있는데 외치핵은 항문에서 보다 바깥쪽에 있는 치핵 조직에서 발생하는 치핵입니다. 보통은 외치핵만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내치핵이 연결되어서 복합치핵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따로 구분하실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외치핵은 안쪽에 있는 조직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콩알 같은 것이 만져지고 항문이 아픈 혈전성 외치핵이라는 병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치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사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중력을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치핵이란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변 습관의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항문에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변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고 치핵이란 병이 있는 경우에 잔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신문이나 책을 보게 되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가끔 특히 젊은 분들에게서 과민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변비나 설사가 동반되어 반복되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이 있으면 계속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고 하면서 배변 습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한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변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이섬유 섭취가 적다 보면 변이 작고 단단해져서 변보기가 어렵고 자꾸 화장실에 가서 힘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치핵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직업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학생이나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서 치핵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운동량 부족이 변비를 유발하고 또 자주 변을 참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배변 습관에 악영향을 주면서 같이 치핵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또는 과음을 하시는 경우들에 설사를 일으키거나 항문을 자극해서 배변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습관들이 치핵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 아이가 들어있는 자궁이 장을 누르기 때문에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변비로 인해서 화장실 습관이 나빠지고 치핵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이 치핵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치핵이 생기게 되면 보통 피가 나는 증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변을 보다가 피가 나서 놀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오히려 피가 나는 증상이 위주인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인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병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항문의 치핵 조직을 잡아주는 조직들이 망가져서 튀어나오는 증상, 의사들은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튀어나오는 증상들이 더 불편하게 됩니다. 피가 나는 것은 배변 후에 휴지에 조금씩 묻어나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변기가 붉게 문들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빈혈을 일으킬 정도까지 심하게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핵으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찢어지는 느낌의 통증과 함께 피가 난다면 그때는 치핵보다는 치열이나
다른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액에서 생긴 출혈은 대부분 선명한 선홍빛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항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다른 병이 있어서 나는 출혈도 가끔은 선홍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고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핵이 있으면 괄약근에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항문이 더 불편해지고 장병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화장실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치핵이 심해지다 보니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핵에서는 보통 통증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문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넘어서 정말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치핵을 넘어서 조직 내부에 피딱지가 생겼거나 치핵 조직이 관략근 조직에 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나 혹은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 동반되어 있는 등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항문이 아픈데 출혈이나 탈출 같은 다른 증상은 없고 옥신거리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치핵이 아니라 항문 주위에 고름이 찬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빨리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외치핵의 경우에는 항문 바깥쪽에 있는 치핵 조직 내부의 혈관이 찢어지면서 조직 내부에 피가 나고 이 피가 굳어서 피딱지가 되는데 이게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만들게 하는 병입니다. 보통 배변 후에 갑자기 콩알 같은 게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치핵이 있다 보면 항문 기능의 변화나 이런 탈출 증상 때문에 항문 내부에서 점액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로 인하여 가려움증이 위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배변 후에 뒤처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항문에 변이 묻어 있다가 이게 살짝 속옷에 묻으면서 변실금과 혼동되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치핵을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우선 그동안의 증상을 여쭤보는 병력 청취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과민대장증후군 같은 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는지, 변 보는 것은 괜찮으신지, 변비나 설사가 있진 않은지 같은 것들을 여쭤보게 되고 항문이 아프거나 앞서 말씀드린 출혈, 탈출 같은 증상, 가려움, 통증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의사의 손가락을 항문에 직접 넣어서 항문 상태를 확인하고 항문경이나 직장경이란 기구를 통해서 육안으로 항문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 따라서 항문 초음파나 항문학 검사 같은 것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검사를 통해서 치핵이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치핵이 맞는지, 그로 인한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환자분들도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어느 정도 찾아보시고 자가진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병을 치핵으로 오인해서 방치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항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있을 때 젊은 환자라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 질환, 그리고 4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과 같은 더욱 심각한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거나 혹은 그 증상 자체가 이런 병들 때문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출혈이나 잔병감 같은 치핵의 증상들이 사실은 직장암의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치핵의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1도에서 2도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3도 이상의 상황인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식습관 교정, 좌욕, 약물치료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식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물, 야채, 과일 같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나물 같은 경우에는 데치거나 삶아서 요리를 하면 섬유 섭취량을 좀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보통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서 혈관 보강제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나 디오스민 같은 성분으로 된 약들을 처방하게 되고 약으로 된 식이섬유 제제나 배변 완화제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만약 변비나 설사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대한 약이 필요하기도 하고 과민대장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또 거기 필요한 약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항문에 바르는 연고도 보통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문에 불편감이 있을 때는 좌욕도 사실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40도 정도 되는 목욕탕 온탕 정도의 수돗물에 엉덩이를 하루 두세 번, 한 번에 5분 정도씩 담궈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는 꼭 하시는 것이 좋고요. 좌욕이 어렵다면 수압은 약하게, 온도는 따뜻하게 해서 샤워기를 이용하거나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치핵이 원인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배변 습관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잔병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화장실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치액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변을 보셨으면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면 장이 자극돼서 변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변이 마려운 느낌이 올 때 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 자체가 적어서 변비가 오고 여기에 동반해서 치액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먹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3도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치액의 수술은 크게 치액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수술과 PPH라고 부르는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보통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고 2주 정도 지나면 그동안 나오던 진물도 거의 줄어들고 이제 신경 쓸만한 심한 통증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치료가 종료되게 됩니다. 외치액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통제를 포함해서 앞서 얘기 드린 약물들을 처방하게 되고요. 하지만 크기가 큰 편이거나 내치액과 동반되어 있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 혈전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질환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을 겪으면서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드물게는 갑작스럽게 치액 조직이 항문 괄약근에 끼어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생긴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치액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6만 명 정도가 치액 수술을 받게 될 정도로 흔한 병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서울병원 외과로 오시면 적절하게 진료를 해서 필요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